이번 시간에도 사람이 제왕절개로 태어나면이란 제목으로 이 전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사람이 제왕절개로 태어났을 때의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 시간과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오늘 한 번 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는 익었다 또는 덜 익었다 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러한 말들을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러면 익은 것은 무엇이고 덜 익은 것은 무엇이냐? 즉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철에 제대로의 시간을 보내서 그 계절을 올곧이 넘겼을 때에는 제대로 익은 물건이 나올 것이고 덜 익은 물건은 그 계절을 다 하지 못하고 미리 부실하게 떨어지거나 또 혹여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미리 거두었을 때에는 그 물건이 덜 익어 나오는 게 되죠. 사람들이 행위에서 덜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행위가 올곧을 때에는 즉 자신과 이웃을 향해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할 때에는 누구라도 주위에서 그 사람을 볼 때에 익었다, 훌륭하다, 잘한다라는 말을 하겠지만은 사람답지 못한 행위를 하거나 남들과 시비로서 일관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행동이 못됐구나, 덜 익었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올곧게 제 계절에 제 시간을 다 익혀서 자연분만으로 자식을 잉태한다면은 태어나게 한다면은 그 자식은 제대로 익어서 나왔다고 말할 것이며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즉 산모가 산고의 고통을 무서워해서 또 아이가 이상이 있을 때나 또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시간에 태어나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바라는 그 욕심에서 제왕절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덜 익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익었다 안 익었다라는 것의 관계는 자연의 시간을 자연의 계절을 어떻게 올곧게 다 채우고 나오느냐, 그 기간을 못 채우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익었다 덜 익었다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덜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태아가 부모의 양수 속에서 대략 평균 한 280일 정도를 지내서 이제 자연분만으로 나온다면은 그 사람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조건으로 양수 속에 쌓여있는 그 태아를 경우의 수, 과학의 어떤 수치로 의해서 조건의 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봤더니 양수 속에 쌓여서 부모의 태중에 있는 기간이 인간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관계의 그 조건과 맞춰 보려고 하니까 5억 6,500만 년이라고 하는 재밌는 실험이 있었고 그것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태아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잠자며 과거의 무엇과도 또 세상에 태어나서의 일들 무엇과도 또 부모가 10달 동안 놓고 있으면서 어머니가 그 섭취하는 모든 것들 이런 조건들을 다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때때마다마다에 익어서 280일을 채워서 나오는데 요거 덜 익혀서 미리 뺀다고 하면은 5억 6,500만 년을 280일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그 하루가 딱 200만 년이 됩니다. 이제 우수리는 띄었습니다만은 대략 200만 년쯤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부모가 하루를 미리 당겨서 세상을 나오게 하든 3일을 먼저 미리 땡기든 5일을 미리 땡기든 열흘을 미리 땡기든 그 자식은 덜 익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덜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순수한 태아의 몫으로만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죠. 그것을 행했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의 고통도 함께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제대로의 그 덜 익은 것에 대한 즉 내가 덜 익혀서 그 자식을 세상 밖에 나오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기가 되느냐? 인생을 살아가는 20살까지의 봄은 큰 영향을 안 받죠. 네, 그때는 누구나 다 교육받는 시기니까 큰 고통을 안 받습니다. 며칠 제왕절개로 며칠 먼저 빼냈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학업이 잘못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큰 영향은 안 받습니다. 봄에는. 그러면 언제 영향을 받느냐? 여름이 되고 즉 초여름의 시기는 20살부터 30살까지가 대략 초여름의 시기이고 30살 넘어서 40이 되는 과정으로 넘어가면은 이 인생이 점점 인생의 여름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 여름의 끝머리판에 들어서는 나이인 30대 말에서부터 40 대략 한 4살, 5살까지는 가장 인생에서 혹독한 여름의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누가 고생을 하느냐?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렇게 자식을 만들어낸 부모들에게도 고통이 따르는 거죠. 아니 누가 자기 자식을 고생스럽게 살게 만드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실상은 좋은 날 잡아서 그날은 사주팔자가 나쁘다더라. 예정이 그거 나쁘니까 미리 좀 땡겨서 좋은 날 낳자. 이렇게 해서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변화가 많은 시기가 여름과 가을을 맞이하는 나이가 되죠. 그럼 대략 40살부터 45살까지가 인생의 환절기라고 하는데 이 환절기에 당사자들만이 아닌 부모들까지도 거기에 그 고생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자식들을 낳아서 키운다라고 하면 대략 봄의 시기가 지나고 초여름 즉 20대에서 30대까지 초여름이 되면 거의 부모가 자식을 손 놓게 되고 손 놔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제왕절개로 미리 덜 익혀서 덜 익은 놈 세상에 빼놓은 경우라면은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이것은 언제까지 부모가 고생해야 되느냐? 그 자식이 환절기를 지날 때까지는 부모가 함께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애들 보면은 뭐 자기가 독립심, 자립심이 있어서 뭐 잘 차고 나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더러더러의 많은 아이들이 제 갈 길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부모에 의지하거나 또 자신이 어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함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점점 소외되는 애들이 많은 것도 제왕절개로 자식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누구나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부모라도 똑같죠. 왜? 나는 이 고생하지만 너희들만큼은 하지 말아라. 그 간단한 이유 하나로 부모들이 자식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좋은 날 하늘에 좋은 천기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잘 먹고 잘 산단다고 하는 그 사주팔자를 믿고서 미리 땡겨서 애들을 만들어내니 그 애들이 온전하겠어요? 덜 익은 놈은 끝까지 덜 익은 짓거리 하는 거죠. 지금요 50대 넘어 애도 혼자 사는 처녀들, 혼자 사는 총각들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죠. 지금 많아요. 왜? 덜 익어서 나왔으니까. 덜 익어서. 덜 익어서 나왔는데 온전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뭔가 의욕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부모가 20대 초반에서 30대 가는 초여름에 부모들이 감싸고 돈다면 그 자식이 30 넘어 40이 된다고 해서 자립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부모가 자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평생 부모의 빌부터 살게 되고 자신이 의지력이 없어요. 뭐 하려고 하는 의지, 아니 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해줄 텐데 뭐. 이러고 허송세월하면서 배우자도 못 만나고 만나봐야 뭐 몇 번 만나 연습하다가 마는 거고 또 남자는 여자를 또 여자는 남자를 에이 별볼 일 없는 것 같아 이러고 서로 또 몇 번 만나다 말고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40 넘어 50 된 초년 총각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들 좋은 날 태어나게 해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야겠다는 부모에게 얄팍한 사주팔자의 맹신에 의해서 자식들이 망가지는 세상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연은 냉혹한 겁니다. 자연은 분명히 봄의 일은 봄에 확실히 끝내고 또 여름으로 넘어가고 여름의 계절은 여름의 일을 확실히 끝내고 가을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정쩡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거 자연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냉혹합니다. 자연. 가을이 들어와서 이제 모든 만물이 이것은 누름누름해지고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면요 어느새 설이 내리고
눈 내리고 찬바람 불어닥치죠. 이건 자연의 현실이고 냉혹한 현실입니다. 인생도 세상에 태어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아가는 동물인데 이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세상을 모른다면 그 덜익은 사람이죠. 천지자연의 이치는 우리와 함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데 본인만 때지난 여름을 찾고 때지난 봄을 찾는다면 그 덜익은 짓거리 아니에요.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어느 자식, 있는 집에 자식이든 없는 집에 자식이든. 그런데 문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그 재산 많은 사람들의 자식들요, 온전한 놈 별로 안 보이죠? 온전한 놈 보기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부모에게 의지하고 사니까. 사람은 올곧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전부 다 그 시기에 말하자면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가르쳤듯이 우리도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안쓰러운 마음에 아이고 애네비가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큰 소리 치겠냐고 넘어가죠. 그게 나이 먹어서 이제 그 자식이 커서 40대 50대 넘어가면서까지도 부모에게 의지하는 동물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천지 자연의 이치는요 한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제 주위에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보게 되죠. 60대 글쎄 60은 넘었으니까 뭐 초중반 되는 사람이 이제 가끔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학교 교편을 잡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뭔가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이제 내가 이제 가만히 얘기를 들여다 봤더니 시골 소도시에서 부모님이 몇만 평을 가진 부자였답니다. 포도밭 하나만 해도 2만 평의 포도밭 농사를 지었으니 얼마나 부모님이 부지런을 했겠어요. 그 포도밭 농사라는 거 참 손이 보통 많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외에 뭐 논농사, 밭농사 뭐 이것저것 해서 상당히 많은 땅을 이제 경작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살았으니까 뭐 어린 시절에 뭐 어려움 없이 컸죠. 그리고 이제 군대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가게 되고 군대 제대할 즈음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두 분이 한꺼번에 돌아갔어요. 이 얼마나 참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제 제대하고서는 이제 나와서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벙벙한 거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갑작스럽게. 그래도 이제 뭐 이제 자신이 배우 못 뛰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차려서 뭐 사업을 한답시고 이제 땅을 한 자리 팔고 두 자리 팔면서 이런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적응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가까운 친구가 이제 어느 날은 참 이러이러한 그 사업 계획이 있다 하면서 친구가 도장 하나만 찍어주면 이거 내가 사업한다고 그리고 돈 벌면은 내가 친구한테 다 같이 나눠 쓰게 할 거니까 나 믿고 좀 도장 한번 찍어주라고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니까 그냥 쉬운 말로 도장 하나 찍어준 거지. 그래서 부모님이 그 애지중지하시면서 가꿨던 2만 평 포도밭이 그 도장 하나에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땅을 가지고 이것저것 한답시고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는 땅을 다 팔아먹게 되니까 시골에 못 있죠? 그래서 도예지로 올라와서 이제 교편 생활을 한 20여 년을 합니다. 교편 생활. 그때 포도밭을 도장받아 찍어준 친구는 시의회 의원까지 되죠. 시의회 의원까지 되고 의장까지 됩니다. 이 친구.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친구의 도움으로 그렇게 어찌 보면 사기친 건데 그 사기친 재물로 인해서 돈을 번 친구가 이 친구를 도와줘야 되면 좋을 것을 그렇지 않고 이 친구를 철저하게 아주 망가뜨려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들 이 사람이 교편 생활하면서 제대로 했겠어요? 한이 맺힌 거지. 한이 맺혀. 그래서 이제 교직 생활도 주위에 스님 교사들하고 트러블도 하게 되고. 왜? 사람은 얌전하고 좋은데 술 한 잔만 들어가면 폭발하는 거지. 그걸 제어를 할 수가 없죠. 왜? 그 화가 끓는데 그 화를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도 그만두고 자기 고향에는 못 가고 고향 옆에 동네로 가서 이제 남의 집 땅 빌려서 이제 소장농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부모님이 물려준 포도밭 2만 평 그 아파트가 되죠. 아파트 지어가지고 그 땅 가져간 친구는 막 수십억대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재물을 이용해서 시의원도 나오고 시의회 의장까지 지내고. 그런데 자기가 도움받은 말하자면 도움받은 게 아니라 사기친 거죠. 친구한테. 그 친구한테 도와줘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면 좋으련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가 고향에 못 돌아오게 온갖 낭설들을 퍼뜨리고 참 묘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누구라도 익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일을 처음부터 만들지도 않았겠지만은 친구라는 이유로 쉽게 도장을 내준 이 사람도 친구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도장을 찍어줬어야 될 일을 친구라는 이유로.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는 것이지 실상 알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의 피해를 보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알고 있는 친구라고 하는 재산이 그것을 재산으로 제대로 똑바로 알아야 될 텐데 이걸 사기에 이용하고 또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 사람의 일생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선생님은 나를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말로는 뭐 후회하지 않고 그 친구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로는 그러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번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가 지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좋은 날 택일해서 제왕절개로 세상에 태어난 자식들이 제대로 되면 좋으련만은 이와 똑같은 이시죠. 잘 될 일이 없다 이겁니다. 왜? 덜 익어서 빼냈으니까.
그럼 빼낸 사람 이거 책임져야죠. 근데 부모도 고생하는 거죠. 부모도. 세상은 머무르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머무름 없이 끊임없이 자연의 계절과 함께 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마음이란 놈의 주인이 누가 있대요? 마음이란 놈은 주인이 없어요. 오늘 좋아하는 것도 돌아서 보면 싫으면 또 욕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해진 게 어디 있어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마다의 인연들 좋은 인연 되면 좋으련만은 어디 그래져요?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것만큼 기쁜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미리 덜 익은 거 빼내가지고 그 고생하면서도 온전히 감내하잖아요. 감내하면서 너희 우리 자식 욕하는 부모 있어요? 그래도 내가 낳았으니 또 죽는 날까지 책임져 준다고. 요즘엔 더 비참한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부모에게 길거리에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식들, 어느 부모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겠어요? 그 자식들인들 안 돌보고 애라 더 그 자식들이 그 부모한테 그 노령연금이가 뭔가 몇십만 원 나오는 거 뺏어가는 세상 아니에요? 누가 그 자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20대 초반에 30이 되기 전에 그 자식 모가지를 딱 꺾어놔 버렸어요. 너는 이후로 필요 없다. 모가지 딱 꺾어야지. 내쫓아야죠. 그때의 인정에 끌려서 자식에게 도움을 주고 그래 그렇게 넘어간 부모들 50, 60이 돼도 그 자식이 안 변한다는 걸 생각해요. 20대, 30대의 부모에게 얹혀 사는 자식들 온전히 살아가기 힘듭니다. 왜? 자립심이 없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 진취적인 생각을 못해요. 누가 그걸 만들어줬어요? 부모가 심어준 거지. 그래. 너는 고생하지 말아라. 내가 조금 더 고생할게. 부모의 그 쉬운, 그 어려운 결단의 그 마음이 자식들을 망가뜨린 거죠. 누구라도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 자식들은 20 넘어 30 미만에 내쫓아야 됩니다. 발로 걷어차서 그냥 시궁창에 처박히든 똥통에 빠지든 내차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의 말년이 편하고 그 자식들도 역시 그걸로 인해서 정신 차려서 세상 살아가는 힘을 키울 거 아니에요? 내가 단언컨대 20대에서 30대의 나이에 부모가 자식들을 안고 있는 부모들 많습니다. 그 고생은요, 내가 나이 60, 70 넘어서 길가에 나가서 휴지 줍고 폐지 주는 노인네가 되어도 그 자식은 부모의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자식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익었다 덜 익었다의 관계를 확실히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왕절개라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어 우이야어